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관련돼서 시장의 두 가지 포인트만 좀 짚어본다면 장중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좀 일어났다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큰 폭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는 점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다라는 안도감보다는 오히려 경기 둔화에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어제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해줬던 우리 증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혹은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실 텐데 관련돼서 저희가 오늘도 장중에 매매 시그널 챙겨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돼서 이 시각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양지수 상승 출발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347포인트선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750선 어제 좀 탈환을 해줬죠. 0.05% 상승하면서 751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관련돼서 오늘도 장중에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텐데요. 김덕호 대표, 이서공 차장,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윤여민 FP,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늘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 전달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 장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잡아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기술주 중심에서 클라우드 기반에서의 강세가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나스닥 증시의 상승이 길어지고 보합권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 0.42% 마이너스 구간에서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0.16% 상승한 상태에서 마감한 것을 보았을 때 최근 증시에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2.75%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클라우드 기반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이슈들이 있었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들은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생각만큼 탄력적으로 올라오지 못했다는 점들이 오늘 증시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 반해서 오히려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지역은 유로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유로스탁스 50 같은 경우에는 2.68% 하락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유로화가 달러 대비해서 지난 20년 내 최저치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이슈들이 좀 나타났고요. 더 나아가서 유로 달러 대비 인덱스는 0.97로 역대 최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유로존 서비스업 PMI 지수가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53포인트로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서 지난 5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는 앞서서 소개되었던 6월 CPI 예비치가 관련된 부분들에서 전년 대비 8.6% 상승했다는 점들이 이 부분들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중에서는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현재 시장을 크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산업재뿐만 아니라 기술주들에 대한 악재들이 또 추가적으로 유럽 지역에서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럽 의회 같은 경우에는 빅텍스 전제 및 디지털 시장 선거가 진행이 되게 됨에 따라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빅텍스 기업들의 타격이 또 전망이 불가피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주로 플랫폼 종목들 관련된 이슈들이 하락을 가리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 출회가 됐지만 오늘 장에서는 반짝 상승을 했다는 점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런 기술주들 중에서도 클라우드 그리고 반도체 소요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에서는 달러와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에 대해서 추적하실 필요가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났던 부분들은 미국 2년물 국채와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역전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장 마감에는 역전이 회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후퇴를 한 바가 2년물 국채 금리가 후퇴를 한 바 있지만은 이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이제 1년에서 2년 이내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통계적 분석 때문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FOMC 6월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FOMC에서는 최근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압박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자칫 자이언트 스택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여기에 따른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위스 크레딧 같은 경우에도 스위스 크레딧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증시에서는 S&P 500 지수를 연말에는 4,300포인트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가의 의견들과 상당히 좀 상반되는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월가와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여전히 현재 증시에서는 소비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현재 구인난과 관련된 부분들은 극복이 가능하다. 즉 경기 침체는 우회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에서 꾸준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의 에그플레이션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되는 인플레이션은 꾸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유가 부분들이 현재 100달러에서 이제는 60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장에서는 에셀과 같은 이런 정유주들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관련해서는 이제 5월 구인 및 이직 거부 보고서가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에서는 고용 시장에 대한 탄력성들을 굉장히 강조를 한 바 있는데 오늘 이제 발표가 되는 이 노동부 자료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7월에 다가올 연준의 행보들이 결정이 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의 6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서서 발표되었던 PMI 지수들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나가고 있다는 점들을 기대했을 때는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현재 이슈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에서는 초강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부르는 어떤 공격적 시장은 굉장히 자제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런 시점에서 이제 종목을 선별하실 때는 이제 금융주들 중심으로 최근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이슈로는 서울에서 이제 또 DBP에서 수소 기업 협의체인 H2 비즈니스 서밋에서 또 인베스터 데이 개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현대자동차라든가 SK, 포스코, 하나와 같은 국내 주요 17개 기업들이 또 참여해서 설립을 한 바 있고요. 오늘 이제 주제가 될 내용들은 이제 글로벌 수소펀드 약정식과 추진화 모집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가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해외 에너지 기업 및 투자사들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최근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종목에서 소폭의 상승을 또 기대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으로도 한 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WTI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일 8달러가 넘게 하락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 관련된 부분들에서 하락이 견인된 바 있기 때문에 여전히 침체 우려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까지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중심에서의 매도 물량 추적 확인하시면 좋은 수익 만들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7월 6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중에서도 좀 대형주 위주로 반등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우리 시장에도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바람이 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이 긍정적이었는데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아직도 조금은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관련돼서 오늘 시장은 어떤 매매 시그널을 보낼지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개장 상황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홍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우리 증시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하고 봤는데 지금 지수가 떴네요. 양지수 좀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우선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좀 부담을 좀 안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지수가 좀 급등하면서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오늘 시장에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 역시 환율입니다. 환율 이게 외환 시장에 따라서 오늘 그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방향으로 인한 이 차익에 대한 경계는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이 지금 업종별로 한번 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 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좀 강한 좀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기계 업종이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한신기계가 3.42%, 조선선제가 3.32%, 다이나믹 디자인이 2.95%, KC코트가 1.57%, 그리고 세원 ENC가 1.2%,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1.0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현재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진플라임이 1.04%, 화창기가 0.82%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기전자 IT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하방을 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광명전기가 6.69%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LG에너솔루션이 3.6%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 초반에 시장 대비해서 좀 시장을 좀 받쳐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3분기부터의 업황 개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추정치는 이 작년 그 몇 달 전부터 좀 예상이 좀 됐던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2분기 때 그 실적에 대한 우려의 요인이 바로 생산 원가가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3분기 정도 갔을 때는 이제 판가 정가가 좀 가능해지는, 한마디로 이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부분의 인상분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3분기부터의 그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의 대형주 중에서도 LG에너솔루션 3.6%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좀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진전기 3.31%, 두산퓨엘셀이 2.54%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이목재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산업이 1.77%, 그리고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1.2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창재지가 0.3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닥 업종 볼까요? 포스닥 업종도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좀 선전하는 게 바로 이제 유통업종 안에서도 어제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이제 K옥션, 09, 제가 어제도 이 무상증자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은 계속 지금 호재로 좀 작용하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지금 급등 양상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매수에 대한 어떤 보도자도 좀 지켜봐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SN 같은 경우 4.66% 상승세, 그리고 FN 리퍼블릭 같은 경우 2.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대비 좀 강한 업종이 바로 이제 통신 서비스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인포가인이 14.49%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게
오늘 좀 특징적이다.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0.13%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4x4가 3.15%, 그 위메이드가 2.15%의 상승세로 보여주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게임주들도 좋은 모습을 좀 계속 이어나가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이 네오이드 홀딩스가 1.58%, 그리고 슈코넥이 1.33%, 이 컴투스가 1.2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별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한 3개 종목은 상승, 7개 종목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삼성전자가 0.35%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솔루션이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선전하고 있다. 1.9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0.12%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7% 하락세, 그리고 네이버가 0.82% 하락세, 현대차 0.85%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1.1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상승폭을 좀 크게 갖고 가는 게 바로 이제 카카오가 2.78%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이번 주에 카카오, 그 네이버, 우선 그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몰리고 있는데 역시 인플레에 대한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이 성장주 대표적인 이 네이버와 카카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이 증권사 같은 경우도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 저가 매수 기회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인플레에 의해서 떨어졌던 종목들 타격을 받으면서 떨어진 종목들이 이 부분이 해소되면은 또 이제 낙폭에 대한 회복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이제 플랫폼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등락세는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 3.05%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대중공의 3.33%의 어떤 유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하락폭을 키우는 것 외에는 큰 폭의 변동폭은 나오진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셀트레스케가 1.12% 상승세, LNF가 1.13% 하락세, 그리고 이 카카오 게임즈가 1.3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 특징적이고요. HLB가 0.82% 하락세, 펄어비스가 0.7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0.6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변동폭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는 있는데 말씀드렸던 위메이드가 2.8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JIP엔터가 1.7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엔터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이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리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SM, YG엔터 역시 이 가격 정가력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긍정적 평가도 있겠고 최근에 이제 그 콘서트도 그렇고 매진의 콘서트에 대한 어떤 티켓 판매 그리고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도 좋게 나오는 상황이고 특히 SM 같은 경우가 NCT가 우선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단독 콘서트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어떤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리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큰 분위기는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조용히 좀 시장을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해서 분위기를 체크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뚜렷한 섹터나 업종이 두각을 드러내는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혹시나 눈여겨보고 계시는 특징적인 종목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LG이노텍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어떤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도 작년 하반기부터 다른 IT 업종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은 주가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반기 때 고전을 좀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LG이노텍 중국 쪽 안에서도 이 아이폰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아이폰 14번째 시리즈와 본다고 하면 특별하게 경쟁할 제품이
부분이 스마트폰이 경쟁 상대가 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아이폰에 대한 판매에 대한 판매 증가치에 대한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LG노텍에 대한 수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에 역시 광학솔루션 사업부에 대한 이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이폰에 대한 판매 부분은 그대로 LG노텍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54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으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으로 LG이노텍 꼽아주셨습니다. 아이폰 대표 수혜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 현재 약간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딱히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네, 간밤에 이제 끝난 미증시는 약간 혼조세.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스닥은 이제 강세를 보였지만은 이제 다우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현재 오늘 저녁이죠. FOMC 우타락 공개, 그다음에 ISM 비실적 지수 발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되지만은 큰 틀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은 좀 이격 조정 보이고 이제 상승 방향을 좀 틀 거로 좀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7월 7일 날 현재 주말이죠. 삼성전자 잠정 물론 이제 본 실적은 아니고 잠정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중요한 분기점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 해당이 되고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제 이제 큰 폭의 어떤 상승들이 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숨고르기가 좀 됩니다. 물론 체감적으로는 조금 약세가 좀 됐지만은 오전이 이제 저점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하고 코스닥의 오늘 하락은 장대 양봉 뒤에 나타나는 현재 가격 조정 내지 기간 조정의 성격들이 내일 오전까지나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여기에 이제 초점을 이제 맞추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종목별 흐름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면은 전체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이 이제 K옥션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 때문에 모아 데이터도 같이 합류를 좀 해주고 있죠. 이제 공구먼 이 무상증자는 돌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생계적인 어떤 성격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패스를 좀 하고요. 예, 이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그래도 이제 괜찮은 어떤 거래량들이 이제 동반하는 어떤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전기하고 어제 제가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광명전기하고 보성파워텍, 대한전선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세 개의 종목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광명전기하고 현재 보성파워텍이 이제 상승을 좀 해줬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21선, 61선이 거의 크로스된 시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이제 터닝을 좀 해주고요. 이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저점들이 상승하고 조정 이런 파동들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런 흐름들이 약간은 현재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세, 쌍봉이나 이런 부분까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름철 전력 이런 어떤 이슈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원전에 필수적으로 이제 따라 들어가는 업종이 이제 전력 설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제 광명전기 다음에 이제 보성파워텍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큰 폭에 대한 상승 시도를 좀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반전을 좀 시도를 좀 해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직전의 이제 고점이죠. 6,300원대까지 단기 박스권의 흐름들은 현재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이제 특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그 신규 상장 종목군 중에서 시세를 못 낸 또 공모가 이하로 이제 추락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종목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는 레이저셀하고 또 하나는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자, 이 두 개 종목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좀 상장을 했기 때문에 공모가도 제대로 이제 시세를 못 받은 측면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절반 정도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낙폭이 워낙 심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반등이 하락에 대한 절반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음십자 도지형의 형태를 보이다가 오늘은 현재 의미 있는 양봉이 되고 있는데 장대 음봉의 이제 중심축 위쪽에서 이제 방향성을 좀 틀었기 때문에 추세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레이저셀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분은 약간 그 넥스트 칩입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트적으로는 좀 판단하기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공모가 하의 관점들이 해당이 되는데 어제 좀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 이제 어제 시가를 회복을 좀 했던 이제 강세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세가 좋아지면 나중에 이제 공모가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유수 물량이 3개월 정도 많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전에 한번 이제 시세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뒤늦게 좀 공모 초기가 아닌 뒤늦게 약간 시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는 최근에 현재 코로나 관련된 재유행, 올가을 재유행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숭이 두창도 대유행 선포 직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W유행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종목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면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들어가고 있고요. 또 여기서 연구하는 니클로사마이드가 온숭이 두창에도 들 수 있다는 학술 논문이나 여러 가지 것을 근거로 해서 FDA 임상 패스트 트랙 신청을 좀 했던 사항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두 개의 호재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시세가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 차트로 보면은 장기 이제 쌍바닥 중기 이제 쌍바닥 관점에서 관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쌍바닥의 박스권 상단까지는 최소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 세부적인 차트의 모양을 보시면은 그 전체 큰 흐름을 보시면은 21선이 이제 우상하고 있고 21선이 지금 쌍바닥 형태에서 터닝을 해주고 있죠. 그 터닝을 한 시점에서 출발 캔들이 이제 상승사파 형태가 나와줬고 어제 윗꼬리에 상단을 돌파 안착을 해줬고 오늘 갭상승 해줬습니다. 갭상승의 갭매국이 또 오전 약세를 보이다가 반전 강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한국비엔시라는 종목입니다. 한국비엔시라는 종목군도 대만 골든바이트가 공동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임상 이상이 다 끝났고요. FDA 신청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이론 발표상으로는 5월 정도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늦어지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하락을 했는데 조만간 현재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많고요. 또 대만 골든발텍이 또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해줬기 때문에 추세 하나의 이제 단기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고, 만약 FDA 이제 신청 재료가 있으면은 그 심사 기간까지는 또 내릴 가능성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차트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21선 우회항 가운데 거의 이제 땅바닥 패턴에서 장대 양봉이 들어섰기 때문에 추세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다시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당연히 어제 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 쉬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는 현재 1%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또 금세 소폭의 강세로 올라와 줬네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숨고르기 맞나요? 일단은 좀 환율이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부담스럽네요. 1,300 지금 1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확실히 이제 환율과 지금 코스피 차트는 확실히 좀 데칼코마니처럼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한 1,300원대에서 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 자체는 이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도 시장을 보게 된다고 하면 양 시장에서 지금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거래 대금 자체도 사실은 좀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호가창도 많이 비어 있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과 기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0억도 안 되게 팔고 있죠. 한 8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3,000억 안 되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도 지수가 좀 많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좀 현 선물에서 다 모두 좀 매도를 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개인 투자분들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반대 매매 관련해서 네. 사실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신용장고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주도 다시 신용장고가 올라가는 좀 모습을 좀 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여전히 조금 신용에 대한 부분들에 좀 부담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사실은 수급 자체는 여전히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짚어봐 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제와는 또 정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다행히 지금 현 시각까지는요. 개인들만 지금 현재 양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2,900억 원 그리고 코스닥은 698억 원어치 현재 양시장에서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수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시장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포인트다 짚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사실 그렇게 대중이 있진 않아요. 뭔가 특별한 섹터라든지 업종만 올라간다, 내려간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 좀 많이 빠졌던 게임 관련주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눴던 그런 낙폭 과대 종목들 좀 오늘 올라와 주고 있는 것 같고 원자력 관련주들 강하고요. 유통업종 관련돼서는 공구음원이나 K옥션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좀 볼만한 업종이 있을까요?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데. 네, 일단 공구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좀 시장의 하락에도 상당히 좀 회피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렇네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뉴스가 좀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 좀 선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코스피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 이제 LNF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대장주들이 그래도 지금 약하게나마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코스닥을 좀 견인해주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지금 게임 쪽으로 좀 약간의 좀 빈집털이 형식으로 그러게요.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 제약, 뭐 특히 그리고 최근에 지금 기술출 관련해서 알테오젠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제약발 섹터에서 좀 종목들이 좀 굳건하게 좀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게임주, 사실 카카오 게임주 최근에 좀 상당히 좀 많이 많았었습니다만 네.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그다음 펄어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위메이드까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장전에 좀 말씀드렸던 그 YG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좀 빨간불을 좀 켜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부분을 좀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파란불을 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좀 낙폭이 큰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좀 경기 방어 쪽, 우리가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뭐 신한지주 이런 좀 경기 방어 종목들에 대한 어떤 낙폭이 좀 상당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던 전반적인 업종과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올라왔는데 오늘은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 같은 낙폭 과대 종목인데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아서 코스닥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돼서도 게임주라든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종목들도 현재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 증시 큰 폭으로 보면은 좀 하락이 우세하지만 그 안에서도 주가의 등락이 좀 갈리고 있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관련돼서 간밤에 뉴욕 증시 시황 중에 국제 유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유주 좀 살펴보면 당연히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네.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 지금은 좀 급락이 좀 나와줬지만 더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아니다. 국제 유가 앞으로 더 폭등할 것이다. 그 국내외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완전히 갈리더라고요. 국제 유가는 제 생각에는 네.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네. 변동성은 계속 심할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어떤 협상이 상당히 중요한 분수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가서 얘기 잘해야 될 텐데. 네, 사실은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 유가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나라가 워낙 넓고 그다음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좀 주유를 상당히 좀 많이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한 4불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원래 한 1에서 2불 정도였는데 거의 이제 2배가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내려가고 있다는 점.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다시 이제 경선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아, 그럴 수 있나요, 근데?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든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가운데 유가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좀 살펴볼 때는 좀 사이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을지가 좀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이제 국제 유가 관련돼서는 확실히 좀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은 좀 지배력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유가 자체는 당분간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오늘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L 같은 종목도 사실 좀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SO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뭐 100% 뭐 하락을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 않나. 그리고 결국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분명히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나왔던 시황 중에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국제 유가의 급락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국내 증시에 좀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들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뭐 시장 변동성과 더불어서 국제 유가는 더더욱이 변동폭을 좀 키울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영향력들 좀 체크를 꾸준히 좀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관련된 종목들은 저희가 장중에도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앞선 프로그램에서 엔터주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YG 잘 가지 않습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버티고 있다. 네, 잘 버텨주고 네. 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돈이 잘 벌 수 있는 구간이 하반기에 갈수록 중요한 네.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기대감에 움직일 확률이 크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 걸 사면 되나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JYP도 되게 좋아하고 네. YG도 좋아하고 엔터주 이제 보시면 SM도 당연히 좋아하고요. 대형주 위주로 좀 보는 대부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보이 그룹들이 보이 그룹들이 매출이 좀 높습니다. 걸그룹보다요. 그렇죠. 여성 소비자분들이 더 돈을 잘 네. 쓰기 때문일까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탑픽은 좀 할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BTS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브는 살짝 좀 논외를 하고 지금 네. 엔터 3사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네. 제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실은 이제 빅뱅 같은 경우는 이미 컴백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재료 소멸이 일어났죠. 네.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빅뱅 같은 경우는 솔로로 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렇죠. 추가적인 매출이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음. SM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각 이슈가 좀 있는데 어. 이게 지금 사실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구의 품에 안길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궁금증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늘어지다 보니까 결국 안 파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SM 같은 경우 좀 그러한 좀 이슈가 좀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YG 이런 쪽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에서 좀 탑픽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뭐 블랙핑크 관련돼서 워낙 이제 이 파워가 좀 세다라고 네, 생각을 글로벌 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BTS를 좀 살짝 제외하고 나서도 음. 빅뱅을 제외하고 나서도 제가 볼 때는 YG 엔터테인먼트는 충분히 하반기에 좀 엔터테인먼트 탑픽으로 좀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계속 지금 하락과 상승을 약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네. 그래도 한 3%대 정도까지 상승이 네. 나오는 걸 보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잘 견디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대비 잘 버텨주고 있는 엔터주 그 안에서도 앞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YG 좀 자세하게 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YG 플러스 4%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네,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 연결합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늘 마지막 구원투수로 함께 주고 계시는데요. 연결을 지금 한 순간 코스피와 코스닥에 또 등락이 갈렸습니다. 코스피 1%대 하락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0.2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업사부님 시장 뷰가 좀 궁금합니다.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엇갈리는 양상은 지금 우리 마켓 파워를 한번 잠깐 봐보시면은 대형주 온도계가 지금 17도.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나쁜 온도를 나타내고 코스닥만 27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도 그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단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전체에서 제약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오늘 제약바이오 중심의 상승이 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에서 이끌어져 가는 부분들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그에 따라서 반응들은 참 엇갈리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유가가 지금 $100가 깨졌죠. 그 부분들에서 유가가 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왜 떨어졌어? 라고 봤더니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우리가 뭐 중국이 봉쇄된다거나 또 혹은 코로나 확진이 너무 많이 나서 여기저기가 봉쇄될 때 야 원유 수요가 좀 줄어들겠구나 이래가지고 또 많이 떨어졌었던 적들 기억하실 겁니다. 심지어 선물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30불까지도 간 적이 있었었죠. 자 어쨌든 지금 온전히 그 어떤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해석하는 바는 상당히 많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어제 우리가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었고 그 부분에서 특징적인 것들은 낙폭 과대 종목들이 어제는 상당히 강력한 힘을 쓰는 그런 분들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한편으로 어제 힘차게 올랐던 종목들은 또 조금 못 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반면에 어제 조금 덜 올라온 종목들이 오늘까지는 올라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저기 위에서부터, 그죠? 보통 거의 제가 한 3개월 가까이는 계속 현금 만드시고 하락을 대비를 하셔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드렸다가 한 2,400포인트 이하 정도 이 분이 평균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 구간에서는 주식을 여기서부터는 뭐 손절칠 거 아니고 오히려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는 부분들로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어떤 종목분들이나 움직임들 이런 것들도 잘 우리가 대비하고 맞추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상에서 문제의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장황한 얘기를 왜 하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그 파생 상품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5월달이고 6월 초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생뚱맞게 이 방송은 주식 이야기들만 하는 거 아닌가 하셨던 분들이 왜 갑자기 파생 얘기를 했을까 하는 부분들에서 보시면은 오늘도 여러분들께 한 번 정도 소개를 해주셨던 푸시라는 상품이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저가가 6월 3일날 60원짜리가 1,400원까지 갔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60원짜리가 600원에 가면 10배 올라간 거예요. 1,200원에 가면 20배 올랐죠. 자, 물론 이 시세를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만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에서 얘기를 들어보는 건데요. 2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 지금 5월달, 6월달 계속해서 주식만 가지고 계속 매매를 했다라면 상당히 큰 손실, 뭐 마이너스 20%, 30% 내지는 마이너스 50%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2천만 원 중에서 불과 5%인 100만 원만 풋을 사서 가지고 계셨다면 그 시세가 얼마가 나왔겠습니까? 100만 원이 2천만 원 이상의 시세는 나왔거든요. 물론 다 수익 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1,900만 원을 주식 투자를 하고 100만 원 정도를 파생 매매를 해서 상세 정도는 시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이 아니라 1,900만 원을 투자하다가 손실이 5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700만 원이든 손실이 났던 부분 정도를 파생의 5% 비중밖에 안 되는 파생 매매지만 그런 걸로 그 온전히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이런 정도라도 만회를 하면은 남들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이제 결과적인 부분들도 한번 알려는 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여기서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이 일어날 때 주식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까요? 콜이라는 상품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까요? 근데 나는 지금 당장 현재 현금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오늘은 어떤 주식들을 오늘도 좋은 주식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십시오. LG생활건강 다시 보셔도 되고요. 70만 원 밑에서는 다시 보셔도 된다 그랬죠. 등등등 얘기 드릴 수도 있지만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이제 바닥권이라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혹은 여기서 다시 재차 큰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식 갖고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그런 구간에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일어나면은 꽤나 큰 상승도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무너뜨려 버리게 되면 그때는요 왜 이제 외국인들 이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개인들을 상대로 이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에 신용잔고가 25조 원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17조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7조 원 이상의 신용잔고만 하더라도 털렸는데 개인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개인들이 아니라 여기서 더 하락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의 로스컷을 유도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오지 않겠냐 하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잔인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파생상품을 불과 5%의 비중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필요할 수 있는 보험 가입하듯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오늘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가자 하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이 와중에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그렇죠. 비록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부분들 7월 4일날 제가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에서 어제 오르고 오늘도 올랐어요. 그러면 만약에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수 추종을 할 수 있는 종목에서
내가 공략을 하고 들어가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을 사야 된다라면 왜? 언제든지 이거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내가 상승을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시장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현금을 다시 만들기 쉬운 것들이 지수 추종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죠? LG 생활건강이든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그냥 정리하면은 현금 들고 만약에 크게 하락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서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상승장 좋은 장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은 왜 이렇게 좀 겁을 주듯이 얘기하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환율이 어쨌든 1,300원 이상에 와 있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어찌됐건 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그런 접촉을 해서 관세 철폐 쪽의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어쨌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러시아 휴전 관련된 부분들도 오히려 벨라루스 같은 국가가 또 참전에 대한 얘기를 오히려 못 키우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약간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양면 전술이라 그러나요? 어쨌든 그런 정도도 좀 의심도 되고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것들 다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항상 마지막 비장의 카드 정도는 들고 있자 하는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항상 만약에 만에 하나라는 상황이 나올 때 대비할 수 있는 카드 하나는 쥐고 계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제가 방송하는 곳으로 찾아오시면 많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 혹은 종목이 궁금하다, 시장 대응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여전히 등락이 좀 갈려있는 모습인데요. 관련돼서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